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24일이네요. 2월 24일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아, 어디 봅시다. 누가 오셨는지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형준님, 해피정님, 대리 출석 안 됩니다. 네. 해피정님 어서 오시고요. 둥천사님, 성투오빠 따랑해님, 김수희님, 이재훈님, 나디아 킴님, 류동진님, 방준현님, 임갑순님 어서 오세요. 밤하늘 빛과 강님, 소희님, 태호 어머니님, 황인수님, 안동부장님, 미소돔님, 즐거운 인생님, 지금은님, 경리님, 끝내준 인생님, 시몬스님, 윤영숙님, 찌리구리님, 주식부자 희와달님, 엠진님, 김현희님, 골드만님, 드림앤해피님, 원태호님, 정주행님, 그리고 도채호님, 파랑새님, 제이보영님, 이경춘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군산채부자님, 얼음골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파송송 양봉탕님, 시몬슨 인사드렸고, 그리고 배제트님, 한송이님 어서 오세요. 이영란님도, 빨강왕또님도 어서 오세요. 단풍이님, 우W님, 존중님 오늘 일찍 왔네. 네, 잘하셨어요. 어썸리치님, 황인수님, 네, 저의 잘생김을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자, 마친된다. 진행하겠습니다. 황금선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네. 오늘 시장은 이게 마감이 잘 끝나가지고, 오늘 종가가 오늘 고가잖아요. 오늘 종가 2645.27, 오늘 고가 2645.27.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야옹이님 어서 오세요. 네. 아, 망한 집으로 됐어요, 이제 또.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망한 핑퐁 뿡삥한 망 핑퐁입니다. 상투선님 연배당 5천만원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연 배당 5천만 원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 배당 10%짜리를 고른다. 이거를 5억 원어치 산다. 깔끔하죠? 네, 그럼 연배당 5천만 원 바로 나오죠? 이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다 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을 내놔라. 그죠? 현실적인 방법을 내놔라. 나는 지금 5억이 없다 이거예요. 5억이 없는데 5천만 원 배당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배당도 10%가 안 된대. 근데 배당은 여러분들 5%짜리는 세고 셌어. 기아도 지금 보면은 한 6.5%좀 나오니까 7% 가까이 나오잖아요. 7% 나오니까 자, 한 7% 생각합시다. 그리고 5천만 원 배당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투자금이 5억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아실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시간을 보내야 돼. 시간. 시간을 보내야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배당금 안 주기로 아주 유명한 회사지만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연 배당이 1,440원이죠. 네, 그러면 보세요. 1,440원 하던 시절이 언제 있었을까? 여기죠, 여기가 1,440원 하더니 1998년이네요. 그죠? 1998년. 그러면은 2008년, 2018년, 2028년이 아직 안 됐잖아. 그러면 지금 2008, 2018, 2028, 30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25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0만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애들 있죠. 더 많이 주는 애들.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 계속 배당금이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배당을 계속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금이 적다. 실망하실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50원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배당금은 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계산을 하셔야지 돼. 지금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야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적어도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까지 배당 필요 없어. 그냥 빨리빨리 해먹는 거. 계속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작은 투자금으로 많은 배당을 주면서, 즉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배당이 많은데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들이죠? 은행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뭐 그 외에도 지금 고배당 주애들 많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공략해 놓으면 10년 후에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20년 후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걸 이제 주식을 사놨죠. 그리고 매달 이제 뭐 10만 원씩이든 20만 원씩이든 계속 그렇게 사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올라가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따라서 이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적이 많을 때 배당 많이 주고 실적이 적을 때 배당 조금 주는 애들은 좋지 않아요. 이런 회사는 나중에 배당금이 적으면, 아니 실적이 적으면 배당금을 안 주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회사, 또 시장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 이런 거 고르려면 뭘 골라야 되겠어요? 필수 소비재, 그죠? 필수 소비재. 그냥 우리가 뭐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못 살아. 뭐 자동차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모으시면 돼요. 그러면 배당을 계속 주고 진행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나는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가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 그럼 방산주 모으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느냐지. 지금 목적은 뭐였어요? 배당을 연배당 5천만 원 받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연배당 5천만 원 배당을 받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는 누가 있다? 기업은행이 망하지 않죠. 네,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주주. 지금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나도 잘 못하고 있지만, 자, 기업은행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주주야. 그 나라가 망하면 기업은행도 망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면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불공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전에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전에 망하지 않아. 우리가 예전에 120만 원대에서 계속 모아갔었는데 지금 배당금이 얼마예요? 1200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만 원 정도 시점부터 계속 가고 있으면 배당금이 올라갔죠. 나중에 또 올라갈 거야. 예전에는 1200원이 아니라 뭐 300원, 500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여기서 한 2배 또는 뭐 1.5배 늘어나겠죠. 그럼 나중에 1800원 되고요. 그 다음에 2000원 되고 2500원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 원의 주식을 사갖고 갖고 있지만 처음에는 배당금이 300원이니까 3%밖에 안 됐던 거야. 근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만 원 평단가에 대한 나의 평균 단가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25%, 3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배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니까. 이 배당금이라는 것은요, 최대 주주한테 돈을 일단은, 띄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 5천원은 가능합니다. 네. 그 내년부터 5천을 받으시려면 5억을 넣으시면 돼. 네. 10%짜리 배당 주는 애들 있잖아요. 이걸 골라가지고 5억을 집어넣으시면 내년부터 바로 5천만 원씩 네, 계좌에 꽂혀줍니다. 간단합니다. 네. 이 경우 간단한 거고 내가 5억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죠. 네. 그런 게 있었으면 나를 좀 소개시켜줘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네. 대체적으로 그러하다인데 나쁘진 않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이거예요. 계속 그동안 말씀드려 왔었던 거. 돌파 이후에 조정 살짝 들어갔다가 지지받고 나가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상승, 지지, 반등.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미국장이 지금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주가는 옆으로 눕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시장 지금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관망하자 이런 입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망하자라는 입장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거래가 안 돌아요. 근데 오늘은 거래가 그 막판에 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유지가 좀 됐는데 거래가 좀 안 되고 대형주들이 잘 못 갑니다. 그러면서 개별주장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야? 조선주, 원전주, 로봇 관련주 오늘 다 내렸잖아요. 얘들 다 내렸어.
조선 원전 로봇이 다 내렸어요. 그리고 방사는 그나마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화의 승리가 될 수도 있겠지.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올랐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은 좀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봇, 원전, 뭐 그다음에 조선주 이게 다 내렸는데 이것들은 약간 개별주 성향을 띈단 말이에요. 지금 테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테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개별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이 일로 몰러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왜냐면 자동차가 좀 올랐어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조금 올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개별주 쪽에서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개별주적인 애들이 지금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로 진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자, 하나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일단 단박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져 내린다.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얘네들 다 합치면 시총이 제법 된단 말이에요. 조선주 다 합치면 시총이 그래도 100억 100조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삼성중공업, 뭐 한화오션 합치면 이거 두 개만 해도 25조에다가 45조에다가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있죠? 요거 있죠? 그 다음 미포 있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거 합치면은 100조 가까이 100조는 안 되나요? 네, 지금 실시간 맞습니다. 네, 100조 가까이 됩니다. 스나이퍼의 니키타님 4년 만에 온 거 맞아요? 아닌데 우리 작년에 보지 않았어요?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다고 그러시지? 네, 조선 같은 경우를 합치게 되면 이제 그 시총 2위권에 있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죠. 매기생님도 어서 오세요.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하락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덩어리를 봤을 때 조선주가 주도주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매도가 나왔어. 근데 다른 대형주까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을 보면서 이 횡보 흐름을 보이게 되려면 개별주가 내려간다. 특히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네, 뭐 바이오가 됐든 2차 전지 요즘에 좀 올라가죠.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수급이 쫙 퍼져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시장이 횡보다. 보통 시장이 횡보일 때는 대형주가 조금 밋밋하고 개별주가 올라가는 형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별주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조선이고 원전이고 뭐 저거 뭐야 로봇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서 차익 매도가 나온다 생각됐을 때 시장이 얘네들은 또 개별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주에 또 속한단 말이에요. 시총이 커요. 얘들 셋이서 일단은 뭉쳐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피곤하지.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대형주 쪽으로 시총 상위 전통적인 종목 쪽으로 진입을 시켜주면서 시장을 유지시켜준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지금 단기적 조정이 더 이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위험한가? 뭐 어떤 악재들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밀리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죠. 지금 이 조선 하나오션만 하나 보더라도요. 이게 사실 대장이에요. 이게 대장주죠. 대장인데 오늘 주가가 4.5%까지 올랐어요. 플러스 4.5. 아래쪽은 마이너스 4.5예요. 종가는 마이너스 2.5죠. 2.05.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마이너스가 네 4.6이네요. 4.6. 자, 이 범위가 한 9%, 10% 정도 되는 거예요. 9에서 10% 정도. 네. 변동성도 상당했죠.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마이너스 한 7%좀 되는 거예요. 변동폭이 상당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동안 계속 이어졌었다라는 부분들,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 주가가 상승하다가 좀 멈췄다는 이야기, 호재성 재료가 있나 없나를 좀 살펴보시면 호재성 재료가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지금 철강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전제 하나 드렸지만 대형주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야 빠질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 사람들이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상승을 한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
외국인이 팔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아? 그 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첫 번째 버티자, 그죠? 버티자. 두 번째 더 사자.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죠. 개인의 생각.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들만 결국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도 지금 떨어졌을 때 매수하자 하면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쭉 올라가니까 또 때려버리죠. 그럼 또 밀려내려라. 근데 내려가지만 손절을 안 해. 매도 안 해. 버텨. 왜? 아직 지지선도 깨지지 않았어. 견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많이 사가지고 쭉 올려놨다가 점점 비중을 누구한테 넘긴다? 개인한테 넘긴다. 그럼 개인들은 원래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아이고 어떡하지? 막 올라가네 그러면서 계속 비중이 커지는 거죠. 외국인들 비중은 점점 작아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다 넘기게 된다는 얘기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하나오션뿐만 아니에요. 레인보우나 이런 로봇 관련주도 나올 수도 있어. 레인보우는 지금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횡보를 진행한다. 얘는 뭐 일단은 이 횡보 이후에 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현재 시점에서 횡보를 일단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격을 좁힌 다음에 내려갈 것인지 더 올라갈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아직은 모른다는 거지. 이게 박스야, 박스. 니콜라스 다비스가 250만 보를 벌었다는 그 박스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돌파가 됐을 때 우리가 따라붙으면 되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종목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줘요. 그럼 누가 샀다는 얘기지? 개인이 많이 샀다는 얘기야. 자, 원전도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 미세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럼 누가 들어왔다고? 개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이런 수급의 이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급의 이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오늘 이쪽에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어. 그 중에 나디아 킴이 포함된 거죠. 포함이 된겨. 그러면 이제는 누구와의 싸움이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 왜냐면 얘네들은 팔고 있으니까 올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돈을 가진 개인들 중에서 뭐 큰 돈을 가진 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을 가장한 세력이라든지 등등의 얘네들이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자, 이런 그 주도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만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던지고 받고.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그냥 매수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 사실적으로 문제점 요인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시장의 조정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주가가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어. 제가 조선이든 로봇이든 원전이든 이런 것들 재료 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슈 진단에서 다 해드렸잖아. 조선, 원전, 로봇 다 해드렸죠. 다 해드렸는데 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미래가 밝아. 미래가 밝다. 더 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문제는 더 갈 것 같은데 언제 더 갈 것이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갈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타이밍은 뭐냐? 이 종목이라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장이라는 것은 우상향을 계속하지만 우상향을 하면서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단기 과열이든 아니면 너무 뜨거웠다는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팜 시스템 아닙니다. 좀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즈님? 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네. 저는 다른 방식입니다. 네. 성투 방식. 저의 방식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죠. 네. 선택과 집중 방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론 똑같아요. 저점에서 사는 건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사는 건 똑같지만, 저는 그래요. 밑에서 사서
올라가는 동안 이놈이 주도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더 사요. 그래서 비중을 채워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목수가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네. 종목수가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고 특정 주도주군을 네, 포트에 조금 더 많이 포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정 주도주군에서 대형주 쪽을 포진을 시켜서 리스크에 대한 안정성을 일단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도 수익률을 충분히 뽑을 수 있게 비중을 많이 실죠.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중소형주로 좀 채워주는 정도. 이렇게 좀 혼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반도체, 그때 사놓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좌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종목 진단 안 돼요, 만물상님. 종목 진단이 안 됩니다. 그거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진단이 안 되고, 제가,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볼 때나 아니면은 그런 거 해드릴게요. 뭐, 그게 딱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생활 건강. 이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휘규님 한희규님 슈퍼채팅.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또 지각했습니다. 휘기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지각하면 벌금 내는 거야, 이거? 네? 이제부터 인사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종목수는 뭐, 지금, 옛날에 물린 것들까지 치면 모르겠지만, 뭐, 주력으로 돌아가는 거? 뭐, 저는 근데, 뭐, 한 5, 60개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네. 5, 60개? 장이 안 좋으면은 더 줄어들고요. 지금 최근에는 신규 매수가 좀 들어가서 좀 늘어나긴 했는데, 장이 안 좋으면 더 줄어들고요. 장이 많으면은 더 늘어납니다. 뭐 한 7, 80개까지도 가요. 네. 근데 100개는 넘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사는 것들은 이제 몇 개 국한되어 있죠? 네. 국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를 말씀드리면 그 ST7 아닙니까? ST7이니까, 뭐예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 EUB,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7개잖아. 7개인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뭐 수익권이 삼성전자도 뭐 손실은 아니죠. 뭐 그렇게 네, 중요한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 얘네들 이 7종목이 비중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죠.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종목이 많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의 계좌의 움직임은 일단 이 주도주의 움직임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네. 모비스도 수익 중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LG생활건강 예를 들어볼게. 자, 고점이 있죠? 고점 178만 원이에요. 자, 근데 선을 쭉 그으면 된다 이제 선만 그으면 돼요. 선만 그으면 되는데, 자, 선을 그어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가 돼요?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어. 자, 근데 중요한 거 쭉 진행이 되는데 저점도 같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저점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저점이 이렇게 이탈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1차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위치가 돼요. 이건 그때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네. 설명드렸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진행돼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진행되면서 다시 이제 꺾여 내려가는데 이 포인트가 되게 애매한 게 하락 추세에서 일단은 살짝 돌파가 됐지만 추세 포인트가 일단 단기적 저항 라인대 있잖아요. 저항 라인대. 이게 그래서 고점에서 저항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밑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탈출하면 괜찮은데 탈출이 안 된 상태에서는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1차적으로 한번 팔아준 게 좋아요. 5일선, 21선 간의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이격이 크죠? 그럼 매도를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쭉 빠지죠? 그럼 다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저점의 하락은 지금 일정한 구간을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점이 잡혔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다면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저기가 돌파된 이후에 만약에 횡보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가 있겠죠. 자, 즉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질 구간은 뭐냐?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질 확률은 많지가 않지만 올라갈 확률도 많지가 않아. 지금
이런 그 관련주들이 기댈 게 한한령인데, 엊그저께 한한령 뭐 그거 해가지고 얘기 나왔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 믿지 말자. 중국을 믿지 말자. 얘네들 한다고 해놓고서 안 한 게 한둘이냐. 그 다음에 도와준다고 해놓고 안 도와준 게 한둘이냐. 잘해준다고 해놓고 뒤통수 친 게 한둘이냐 이거죠. 열받잖아요. 지금 반도체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열받잖아. 걔네들 기술력 빼가고 뭐 처음에는 막 그냥 똥구녕을 살살 긁어주면서 그냥 막 잘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네 똥꼬에다가 그냥 네 뭘 바르고 청양고추를 바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주 그냥 짜증난 놈들이지. 믿으면 안 된다니까. 네. 근데 똥구녕을 긁어주면 좋아요? 좋은 거야? 왜 똥구녕을 긁는다는 표현을 하냐? 네. 아무튼 근데 똥구녕을 살살 긁어주다가 이제 청양고추를 막 바르고 있는 거야. 그럼 똥꼬에서 불 나겠지. 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원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 지금 리오프닝이죠. 그리고 화장품이죠. 근데 누차 얘기해 드렸던 게 뭐야?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누구?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특히 화장품 중에서 LG생활건강, 아모레. 아모레는 지금 어때요? 아모레. 어때요?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토니모리나 이런 것하고 차이가 나요. 그죠? 토니모리. 또 뭐 있어? 내가 아는 화장품이 이거밖에 없냐? 다른 화장품이 있잖아. 그런 거랑 좀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즉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조심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건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글쎄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얘가 지지선을 현재 만들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싸움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마녀공장 이런 거죠. 마녀공장. 마녀공장. 얘는 신규 상장 종목의 지라 같은 거네요. 네. 아무튼 좀 다른 거야. 네. 뭐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화장품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데요. 뭐 한 80만 원에 샀어. 또는 100만 원, 170만 원에 샀어. 7, 80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그냥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 화장품 이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32만 원짜리가 170만 원, 150만 원, 30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가려면 몇 배 올라가야 돼요? 500%. 500% 올라야 되거든요. 500%면은 500%가 아니죠. 맞냐? 500%인가요? 5배, 5배. 그죠? 주가 5배 올라야 돼요. 네, 골드만님 채팅 보입니다. 네. 5배가 올라가야 되거든, 5배가? 5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잘 나가는 기업도 5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5배로 올라가서 본전 회복한다? 솔직히 어려운 얘기겠지? 네.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60만원대, 70만원대까지는. 그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탈출하고 싶다라면 거기에 맞는 뭐 물타기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데서 사가지고 계속 물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미 여기서 비중 꽉 차서 똑 떨어졌어. 돈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물타기가 된다? 비중이 많아서 안 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비중도 가벼워졌겠지만 안 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거든. 삼성전자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 당시 2021년도에 제가 그거 얘기해 드렸었죠. 그때만 해도 저한테 중국 끈앞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네, 그 당시에 뭐 그 돈 모아가지고 LG 생활건강 후인가요? 후 맞죠? 요거를 샀다면서 막 그냥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네, 일단은 바닥을 잡을 수 있지만, 네,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저 위쪽까지는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이 저점이니까 지금은 신규 접근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신규 접근은 오히려 나쁘지가 않아. 왜? 여기서 내려가면 지가 얼마 더 내려가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요. 그죠? 그 신규 접근은 괜찮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근데 물려있는 사람이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미 비중이 많을 텐데 추가 매수가 애매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이렇게 역배열 진행되는 이런 하락 패턴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단기적 반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완전히 역배열이 정물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종목들 볼 때도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도, 자, 이거 역배열 아니냐, 지랄 같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배열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갔죠. 여기서 정으로 들어갈 때 해가지고 이 정배열 뽑아 먹었잖아. 역으로 들어갔죠. 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역으로 들어서 어떻게 하냐?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를 넘어가야지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밑바닥에 접근되어 있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서 매수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라는 거잖아.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러면 매수를 어디서 들어가면 된다? 요런 구간대. 뭐 매수 이런 데 들어가면 되죠. 55,000원, 54,000원 이럴 때 54,000원 이럴 때 매수 들어가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가지고 뭐 크게 손해볼 만한 부분이 없잖아. 문제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죠.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역배열이 완전히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더 내려갈 일은 없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뭐가 가장 맞는 시나리오일까요? 강력한 호재가 나와서 쭉쭉쭉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루한 박스권을 좀 만들거나.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갖고 가면 돼. 그럼 하이닉스는 어떠냐? 하이닉스는 어떠냐? 요거는 지금 정배열 전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오늘 내렸어도 삼성전자보다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과한 부분이 하나 있어. 뭐가요? 자, 우리가 무서워하는 역배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따박따박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붙어서 움직이는 거. 이거는 강력한 진행력을 만듭니다. 하락 추세도 이렇게 되면은 강력한 진행력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이격처럼, 예? 이평선간에 이격이 벌어졌다.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자, 근데 LG생과는 다시 볼까요? 요거는 잘 모르겠죠. 이격이 벌어지니까 좀 반등이 나왔어. 근데 역배열이 계속 진행 중이야. 돌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기다려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은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조선주도 한번 볼까요? 조선 뭐 현대중공업 볼까요?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을 매수할 때도 보시면 이거는 보통의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 이평선이 수렴이 중요한 거예요. 수렴. 그리고 나서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 20에서 끌고 올라가요. 괜찮아요. 근데 깨지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도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쳤어.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지. 열받게.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조정이 들어온 게 유효하게 먹혔어요. 그 이후에 더 올라가서 그런 거죠. 자, 지금은 어때요? 이격이 조금 많이 벌어진 상태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포인트가 아니란 얘기야. 하나 오션도 볼게요. 요것도 지금 보면 21선과의 친화도는 좋아요. 근데 21선이 만약에 깨지면 61선과의 이격 또는 그 아래쪽 이평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올라가면요. 이거 벌어질 때까지 또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격이 벌어지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21선과의 친화도가 높아요. 근데 21선 깨지면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 21선 깨지면 뭐가 같이 깨져요? 박스가 같이 깨집니다. 그럼 조정이 요 아래쪽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알고 매수를 하든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 뭐라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세게 먹을 수 있지만 깨지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이격이 크면 얕은 조정이든 깊은 조정이든 어쨌든 조정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격이 크면 횡보가 들어가든 하락 조정이 들어가든 조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이격이 큰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면 더 세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볼까요? 못 사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이격이 좀 좁죠? 좀 좁은 상태이고 21선권의 친화도가 높잖아요. 간격이 낮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왜? 여기 지지선 역할도 있을 거고 여기 이격은 있지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지. 뭐 이렇게 빠지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격이 벌어지면 일단 조심해야 돼. 거기에서 매도가 치고 들어가면 더 안 형준님 좋아.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형제님 슈퍼챗 좀 고맙습니다. 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조선이나 원전이나 로봇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나 다 마찬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변화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격을 끌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건 같은 패턴인데도 어때요? 일반적이죠. 그럼 오늘은 들 빠지잖아. 그래서 어떤 거라고? 단기 급등주는 빠르게 상승해서 좋기는 한데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말자는 게 나의 의견이야. 차라리 이렇게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 사는 게 오히려 답이 없어 보이더라도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격 좁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죠. 이격 좁히고 나면 반등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조선주 중에서 지금 하나오션 뭐 이런 거 탑픽으로 꼽고 보고 있지만 얘네들은 단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때 얘 혼자 달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미나리가 뭐냐면 올랐을 때 잘라먹고 두면 또 크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미나리는 심어놓으면 그렇잖아. 미나리는 이렇게 통에다 심어놓으면 이만큼 크죠. 그러면 이만큼 비워먹어. 그러면 또 자라.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는 게 또 있죠. 양파나 대파 같은 거, 네, 윗동가리 잘라먹고 뿌리를 심어놓으면 자라납니다. 쪽파도 마찬가지죠. 쪽파도 같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걸 영원히 이렇게 해먹을 수 있어, 없어? 에? 그냥 그러면은 이 대파 하나만 심어놓으면 평생 걱정 없겠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 먹으면 못 먹어. 없다고. 처음에는 자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잘라가지고 또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엔부터는 몇 번 해먹으면 안 나온다고. 못 먹어. 하지만 그 사이에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뭐다? 추세 추종이다 이거야.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그거긴 한데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 세상에 부자가 넘쳐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변형을 해서 말씀드리죠. 자, 어차피 추세가 계속 갈 거다. 사라고. 올라갔어. 만약에 100%가 넘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50%만 날려. 그럼 공짜죠. 왜? 자, 10,000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20,000원이 됐어. 내가 10,000원 빼갔어. 그럼 이 10,000원은 뭐야? 공짜잖아요. 공짜. 내 10,000원 딴 데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 10,000원 공짜니까 그냥 냅둬. 그럼 조정을 신나게 받아요. 근데 반등 나올 때 됐어. 그럼 또 사.
네? 사는 거야. 그리고부터는 이제 뭘 하면 되겠어? 올라갈 때 좀 팔고 또 사고. 왜냐면 난 이제 부담이 없어. 내 돈이니까. 그거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조금 사요. 올라가든가 말든가 냅둬버려. 어차피 계속 갈 거니까. 내려가서 올라갈 때 또 사. 냅둬버려. 내려갔다 올라갈 때 또 사. 냅둬버려. 내려갔다 올라갈 때 또 사. 이걸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한 거잖아. 예? 하이닉스 어차피 계속 갈 거예요. 8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많이 올라서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평선 돌아왔을 때, 이 새끼 박스인데 아래로 안 들어갈 것 같아? 삽시다. 자, 내려왔죠? 또 삽시다. 내려왔죠? 또 삽시다. 내려왔죠? 또 삽시다. 내려왔죠? 또 삽시다. 막 올라가니까 이제 사지 맙시다. 이게 하이닉스 전략이거든. 쭉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어요. 14만 8천원 오니까 삽시다.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삽시다. 지금 나는 뭐만 했어? 매수만 했지. 매수만 했잖아. 그래서 평단가는 8만원이 아니라 조금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10만원대 중후반? 한 11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일단은 뭘로 깔고 가? 처음에 내가 8만원에서 왕창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나오겠지만 리스크가 크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8만원에서 20만원까지면은 한 200% 나오는 건가요? 네. 200% 나올 수 있겠죠? 네. 3, 2, 28에 16, 38에 24. 200% 안 되나? 한 150% 나오는 거냐? 네. 150%. 내가 150%를 하려고 그랬어요. 150%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수익률이 지금 12만원이야. 12만원이면 한 80%밖에 안 나오겠죠? 네. 근데, 괜찮아. 왜 괜찮아? 이때보다 비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비중이 한 3배 정도 더 늘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38에 24, 240%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저의 방법이라 이 얘기야. 자, 가는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 대신에 얘는 리스크가 없어. 에? 리스크가 없다 이거야. 다른 것들은 변동성이 커. 그래서 많이 비중을 시키기가 애매해. 근데 얘는 움직여봤자 뭐 3% 올랐다가 2% 빠졌다가 3% 올랐다가 2% 빠졌다 이런 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많이 사면 피곤하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비중을 많이 실어주면, 자, 다른 종목 5만원 정도 살 때 이 종목을 10만원 정도 샀어요. 5만원어치 산 종목이 50% 올랐다. 내가 산 종목은 20%만 올라도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지. 대형주로 20% 수익 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대형주로 20%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변동성 큰 종목으로 50%, 100%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적은 분들도 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 모으라고. 계속 모으세요. 계속 모아. 조금씩 계속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형주도 보세요. 2% 오르고 1% 떨어졌다가 막 뭐 며칠 지나야지 한 3%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다시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막 계속 이지랄이거든. 네? 계속 이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지랄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답답함을 느껴요. 답답함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수익이 안 나온다는 것을 비관을 해. 에이, 그지 같은 자식들. 그러면 수익률이 나는 꼴랑 20%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추세적인 부분들이 움직일 때 대형주가 움직이는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대형주는 장난주를 잘 못 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작전 들어갔다는 얘기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대성홀딩스나 이런 거, 네? 또 뭐 있어서 삼천리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작전 들어갈 때 얘네들은 대형주가 아니요. 대형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거 이상하다 그랬죠? 사면 안 된다고. 이게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2023년도, 그 불과 2년 전인데, 이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랬던 주식인데, 이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뭔가 이상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작전에 들어가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작전 들어갔다는 게 본 적이 있어요? 못 한다고. 작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뭐 리포트나 이런 것 해가지고 아주 큰 덩어리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개 같은 작전들은 하지 못한다는 게 대형주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형주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추세 하나만 보면 돼. 추세 하나만. 추세 하나만. 우상향을 하고 있겠느냐? 지금 횡보만 나와도 사실은 괜찮아. 업황이 괜찮다면 횡보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그 대형주를 가지고 가는데 대형주는 수익이 너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평소에 뭐 1%만 사던 거를 한 3% 사버리는 거지. 네? 대신에 이 3%를 어떻게 한다? 1%씩 3번에 나눠서 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은 뭐 처음에 샀을 때 100% 수익이지만 지금은 50%밖에 안 나왔어. 하지만 이때는 1이고 지금은 3이잖아. 그러면은 50% 수익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00원 벌었지만 여기서는 150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익이 커진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야. 수익률 보고 뭐 하지 말고 계좌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이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보라 이 얘기지. 오늘 저는 0.05 정도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네? 0.05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갖고 있으면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0.05 마이너스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나는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대형주가 가진 매력이지. 옆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혼란스러울 때는 딱 지켜주고 있다가 올라갈 때 슬금 따라붙어요. 근데 그럴 때 급등주들은 10% 20% 올라가니까 와우 하면서 눈 돌아가지만 나는 2%만 올라도 된다 이거야. 왜? 비중이 많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거 뭐 100만원어치 사는 거하고 이거 1억원이 갖고 있는 거 1억짜리가 2% 오른 거랑 100만원짜리 20% 오른 거랑 뭐가 더 크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네. ST7에 만약에 내가 오늘 현대차 이웃비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보면은 걔네들 오늘 수익이죠. 자, ST7에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근데 급등주에 한 100만원어치 샀다 이거야. 이게 얘네들이 지금 1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00% 나오는데 1억에 100%면 1억을 번 거잖아. 근데 100만원짜리는 1억 벌려면 몇 프로 나와야 돼? 10,000% 나와야 돼요. 10,000%.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액적인 부분과 비중, 갈롬, 그리고 비중을 많이 실으면 무조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고 몰빵치지 말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도 업종군들을 구분 지어서 이 중에서도 구분을 지어. 자, 주도 업종에다가 50% 정도를 찍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포트를 구성해 대형주로만 안정적인 거, 변동성 작은 거, 베타계수 봐도 되지만 안 봐도 대충 알 수 있죠. 자,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해. 그래서 대여섯 개 집어넣어. 여기다 50% 정도 비중을. 나머지 거 가지고 장난을 치든가 말든가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놈이 올라가면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2021년도부터 물려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개 같은 주식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거야. 네? 이거 다 손절 치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와서 수익 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이거는 내가 늙어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얘네들이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수익을 안겨줘야 돼. 마이너스 80%짜리, 마이너스 70%짜리가 수두룩한데 얘네가 올라와서 나한테 수익을 안겨줘야 돼. 골 때리잖아. 그러면 이런 그냥 큰 하락장, 대박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그냥 냅두라니까? 어차피 많이 깨진 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뭐라고? 대형주를 포트를 구축해서 얘네가 수익이 나오면 얘네들이한테 까먹은 거는 더 이상 안 빠진다고 그랬죠?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디아킴님이 이걸 잘 들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빠져. 이게 빠져봤자야 뭐 빠져봤자 티도 안 나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얘네가 빼먹은 것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더 이상 빠지게 없고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시장 올라가면 얘네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손실 복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그래서 내가 0이 되는 시점. 자, 우리가 했던 게 그거 아니야. 여기 손실 많이 난 사람들 뭐 했어? 모여라, 모여라, 꿈동산 했잖아.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ST7으로 집중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까지 해가지고 이쪽만 집중해서 싣고 들어갈게요. 얘네들 그냥 놔두세요. 계좌가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 중에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내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계좌가 내리는 거 당연하다. 올라설 때 다시 사면 되는 거야. 이제 계좌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시장이 올라오면 계좌가 또 다시 올라가.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 시점, 여기 2300, 2400 시점보다 여기 지금 2400 시점이 계좌가 훨씬 좋아. 이때 마이너스 40이었으면 지금은 마이너스 25 정도로 시작했다는 얘기야. 여기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40이 플러스로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5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남았겠지. 맞아요, 틀려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전략이라 이 얘기입니다. 들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매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그때그때 시장의 방향성만 체크해주면 돼. 그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싶으면 이제 종목수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간단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매도를 잘 못하신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난 손절도 칼처럼 하고 수익도 칼처럼 하고 막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아주 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네, 잘라 먹는 것과 플러스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구분 지어서 잘 해주고 계속 키워갈 거, 털어낼 거 이렇게 구분만 지어주면 또 대박 터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탈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탈출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비중 줄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원래 그때 비중 축소를 잘 못해요. 이번에는 하실 것 같죠? 네. 탈출이 다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고, 탈출이 대신에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탈출은 목적이 아니야. 왜냐면, 네?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본전 차리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손실을 줄 수도 있고 수익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손실이 났으면 이 부분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수익이 났으면 더 키울 수 있는 방법과 수익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처럼 장이 불안불안할 때는 조금 올라올 때 팔아먹는 거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장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상승을 진행시킨다 라고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면 안 되지. 계속 가격한 거고. 손절 같은 경우를 꼭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나는 일단 초기 접근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매도한다. 이런 분들은 손절을 칼처럼 해야지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분할 매수고 일단 초기 접근 이후에 상황이 바뀐다 그럴 때는 매수하지 않아. 저희는 그런 전략을 취하죠. 내가 1차적으로 매수를 해요. 한 100만 원 매수했어.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추세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지만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코스피 3,000 가면 200 물린 종목은 다 회복되는 거죠? 쌤만 믿어요. 웬일이에요? 망한 집은 안 돼. 확실한 건. 네.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만 샀어. 그러면 여기서 물렸어. 그러면 더 사지 말라니까요. 언제까지? 돌아설 때까지. 그럼 100만 원에서 초기 접근 조금 들어간 거에서 손실이 나면 얼마나 손실이 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뭐 한 30%까지 나왔어. 괜찮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30%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개겨요. 그러다 장이 돌아서 이 종목이 정말로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갖고 가면 되는데, 만약 나쁜 종목이면 팔아버려야 되겠지. 근데
나쁜 주식은 원래 사지는 않잖아. 그럼 이렇게 돌아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 사주면 되지. 얼마 넣었지? 100만 원어치. 원래 또 추가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 그럼 평단가가 확 낮춰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싼 평단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제 이재명이가 그랬더만, 네, 오늘인가요? 이재명이 그랬더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3,000포인트 갑니다. 집권 안 해도 3,000포인트 갑니다. 네. 민주당 집권 안 해도 3,000포인트 갑니다. 그런 걸로 지금 혹세무민하면 안 되지. 네. 이런 걸로 딜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해도 3,000포인트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권 안 해도 3,000포인트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건 3,000포인트가 목표 지점이 되면 안 된다니까는. 네. 나는 정치인들 말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한다. 난 그것도 정치 이야기는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 짜증나요. 그냥 내가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열받아.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도 열받아서 아주 그냥 뒤질 것 같아요. 왜? 야, 우크라이나한테서 720조를 뺏어오겠다. 이번에 저기 봤어요? 경제사절장 갔잖아. 삼성, SK 뭐 등등등 다 몰려갔는데 얘들이 하는 말이 뭐야? 야, 기업당 10억 달러씩 투자하면은 우리가 봐줄게. 이 개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다 깡패 아닙니까? 네? 완전 다 깡패잖아요. 기업들이 이게 1조 4천억이야. 10억 불이면. 1조 4천억씩 내놔라 이 얘기야, 지금. 와. 우크라이나도 봐봐요. 아니,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 누가 지원해달라고 그랬어? 쥐들이 부추겨갖고 우리가 지원해줄게라고 해놓고는 지원한 거 돈 내놔라. 근데 지원한 것도 다 따지고 보니까 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만. 천억 불? 네, 천억 불. 근데 720조짜리 광산 계약을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니. 야, 짜증납니다. 그죠? 개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겁니다. 그죠? 네,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은 야, 이 미국이 지금 이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거 빨리 해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이나 SK나 뭐 현대나 이런 기업들 1조 4천억 정도 미국에 공장 지어서 관세 피해갈 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죠? 괜찮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태원이가 지금 한 말이 그거야. 아, 이거는 세금 문제도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금 문제가 일단 확정이 돼야지 우리가 지원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 왜냐면 1조 4천억 정도 투자하는데 이걸 한 방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공장 짓는데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트럼프 정부 끝나요. 공장 짓는데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트럼프 정부 끝난다고. 자, 1조 원짜리 공장을 지었어. 트럼프 정부 끝이야. 트럼프는 다시 재집권 안 해요. 끝입니다.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거 일단 공장을 지어. 공장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공장을 지었어. 그리고 세금을 피할 수 있다라면 어때? 할만하죠.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근데 나는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3년 동안 1조면은 1년에 3,500조 정도밖에, 3,500억 정도밖에 안 돼. 네. 3,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지. 할만해요. 네. 거기다 정부가 저 지원금도 준댄다. 그러면은 충분히 할만하죠. 공장 짓고 그거는 난 모르겠어. 이제 3년 안에 뭔가 사이클이 나오겠지. 난 팔아먹고 나면 이제 모르니까. 짓든가 말든가 몰라. 근데 지금 AI나 이런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공장이 더 필요하긴 하죠. 그렇다고 그걸 뭐 한국에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득적인 부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서 또 생각한 게 그거야. 야, 미국이 결국에 이거를 선택한 거였구나. 자, 봐봐요. 처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유럽 애들이, 야, 너 우크라이나 유럽이니까 우리가 지켜줄게. 미국이, 걱정하지 마. 러시아 따위한테 우리가 질 리가 없잖아. 우크라이나한테 막 푸시업을 막 해줬어. 펌핑을 막 해줬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제 그새 등등 해져가지고, 어쭈, 러시아 덤벼, 이 새끼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열받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야! 형아들, 쟤네들 쳐들어왔어. 좀 도와줘. 그랬더니, 직접 참전하는 것은 안 돼요. 미국도 직접 군대를 파견할 수는 없어. 무기만 줄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럼 우리 나토라도 가입하게 해주셔. 근데 나토 가입 안 돼. 자, 이 상황이 벌어졌어.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뭐가 되었어요? 러시아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완전 우크라이나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죠. 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만만하게 가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수세에 물린 상태긴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뭘 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대러 제재를 가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던 원유, 천연가스 싹 끄집어내고 지들이 팔아먹지. 유럽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뜬 거야? LNG선부터 해가지고 유조선 이런 거 특수선박 떠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주가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 중국이 뭐 나왔어? 히토류 수출 제한 갑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그럴 줄 알고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럴 줄 알고 우크라이나 히토류 광산 계약을 체결했지. 계약 협상을 들어갔지. 도대체 어디까지 본 걸까? 네? 어디까지 본 걸까? 이렇게 되면서 뭘 했어요, 또? 우크라이나와 이 나토와의 관계를 애매하게 균열을 시켰는데, 젤란스키가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나 대통령 사임할게.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안 받아주고 있지? 왜? 미국이 지금, 미국 눈치를 또 보고 있잖아. 왜냐면 유럽이 지금 미국 때문에 공짜 방위다, 그냥 얹혀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방위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이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됐어? 미국이 이렇게 또 치고 나오니까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방산주가 올라간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방산주가 올라가니까 야, 유럽에서 우리나라 거 되게 좋아해서 쓴대더라. 우리나라 거 좋아서 쓰는 게 아니야. 얘네들 돈 안 써도 되는 거였는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돈 써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거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애들은 트럼프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들.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들은 사실 미국하고 연결이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관세랑 관계가 없잖아. 네? 연결이 없잖아. 그런 건 항상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관세랑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이 좀 부담될 게 없는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 반도체, 자동차, 철강, 뭐 의약품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방산 어디다 팔아먹든 뭐 조선을 어떻게 팔아먹든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죠. 대북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대북 위험합니다. 러시아 끝나고 나면은 북한과 대화 트는 거야.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대화를 튼다고. 근데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패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패싱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주들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김정은은 판문점 통해 갖고 가고 그랬잖아. 네? 이렇게 헬기 타고 와가지고 헬기 타고 우리 집 앞에 넘어갔다고 얘기했죠. 내가 그래서 손 흔드니까 트럼프가 에이 파주 그러면서 나한테 손 흔들어 줬다고. 그 그때 판문점 날아갈 때 헬기에서 나하고 인사했어. 여기 아파트 앞에서 딱 베란다 내보니까 나를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 트럼프? 그러니까, 아우, 썽투쳐! 그래갖고, 딱 가서 판문점 가서 대화하고 그런 거잖아. 내가 그때 그 얘기 해드렸을 텐데. 예, 진짜, 나 손은 들었어요. 걔도 분명히 나 손은 들었겠지. 헤이, 파주? 우리 썽투사가 있는 나라입니까? 네. 그거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이 안 나는 게 내가 파주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돼. 들어올 수가 없어, 얘네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 파주를 거치지 않고는 서울을 갈 수가 없거든. 그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옛날에는 이렇게 서울로 와가지고 여기서 차를 타고 가든 헬기를 타고 가든 판문점 이동해서 북한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네? 북한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북한 날아갈 수도 있다 이 얘기지. 누구와 함께? 러시아와 함께. 그럼 뭡니까?
럼프가 나를 먼저 알아보는 거죠. 네, 럼프가 나를 알아보고 먼저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답변을 해준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다 사전에 이제 예약이 된 거였어요. 네.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북한을 지금 넘어가서 러시아하고 또는 중국하고 김정은이하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다. 그러면 북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건설 자재들 누가 들어간다? 미국에서 들어가겠죠. 이거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북한에 그 당시에 우리 대북 관련주 한참 잘 나갈 때 뭐였어? 북한 여기 위쪽 지방에 있는 거 광산, 자원 미국이 개발권 가져가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뭐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외교 채널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패싱 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에이, 어차피 북한은 없는 애들이니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 비핵화를 한다. 전쟁 위험은 사라져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국가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투자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또는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발전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가 됩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만 빠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이 북한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상황들,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수혜를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패싱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다 미국이 먹는 거예요. 미국이 먹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원래는 근데 사실 뭐 북한 거가 뭐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 거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열받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 일이잖아. 근데 예전에 볼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휴전 협상할 때도 우리나라 패싱하고 했잖아. 지들끼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뭐 전쟁이 난다 이런 위협은 사라지죠. 이런 건 없을 텐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전쟁 위협에서 사라졌다.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럼 대북주들은 어떤 루트로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열심히 저거 해야 돼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머리로 하는 걸 키워야 돼. 그거 아니면 금융을 키워야 됩니다. 금융 유대인들처럼 금융을 키워줘야 돼.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뭡니까? 투자은행이 아니죠. 우리나라 투자은행 했으면 망할 은행들 엄청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 돈 넣고 돈 먹게 하니까 얘네들은 미국의 IB 은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금융을 키워야. 금융을 키우라는 말이 뭐냐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키워주라는 얘기.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금융 문맹이 너무나 많아요. 금융 문맹이 너무나 많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 지금 우리 내 또래 아니고 여러분 또래. 네. 여러분 주변에도 그냥 주식 투자니까 그냥 남들 말 듣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 주식 계좌, 뭐 코인 계좌 이런 거 갖고 있지만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치인들은 생각을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요. IQ도 정말 좋은데 안 하는 것 같아. 왜 안 하는 걸까? 알면서 안 하는 거야. 왜? 다음번 카드로 써야 되잖아요. 자, 우리 집 앞에 지금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이게 지금 8년째 떠드는 거야. 10년째 떠드는 거야. 아, 짜증나. 10년째인 것 같아. 10년 넘은 것 같아요. 떠드는데 왜 지하철 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게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지하철역 가면은 그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하철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얘기였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우리 집하고 더 가까워.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 지하철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지하철 타려면 글로 가야 되죠. 그럼 가면은 그 선거철만 되면 꼭 애들이 나와 있어. 나와갖고 악수를 청하면서 꼭 그거 해내겠습니다. 그거 지금 세 번째인데, 지금 이번에도 꼭 해내겠습니다 해놓고는 입을 싹 닫았네? 짜증납니다. GTX도 있어요. GTX도 있는데, GTX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근데 GTX가 오면서 파주 상권이 좀 망했어. 네? 봐보세요. 여기 GTX역이잖아. 서울역까지, 이게 서울역이고요. 이 GTX 생겼어. 그래갖고 GTX역이 생기면 이제 대박 터진다 해가지고 막, 여기 상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망했어. 망했어가 아니라 망해가고 있어요. 왜? 아니, 서울역까지 20분이면 가는데, 뭐 하려고 여기서 쇼핑하냐, 서울역까지? 서울까지. 듣다 보니 맞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지하철, 이거 GTX 타고 20분이면 서울역 거기 딱 떨어져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어디든 쇼핑할 수 있는데, 뭐 달라고 여기서 일산 가는 것보다 더 빠른데, 네, 뭐 달라고 여기서 쇼핑하냐?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도 이게 상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백화점이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온 데다. 왜? 20분만 가버리면 백화점이 널리고 널렸는데. 네. 참,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3호선 빨리 놔주라 이 얘기야. 우리 집 앞에다가. 문 딱 열고 바로 지하철 탈 수 있게 해달란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잘 되는 쪽으로 집중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겨우 K-칩스법 이거 하나 그것도 발의됐어. 지금 법사위 통과해야 되고 국회 표결 들어가야 되고 막 복잡해. 근데 쌈박질 하느라고 얘들이 바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라도 돼가지고 R&B든 뭐든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지. 헛돈 쓰지 말고 좀 제발. 이상한데 헛돈 써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지원해서 우리가 경쟁력 좀 갖추게 해달라는 이야기지. 잘하고 있는 애들은 지원을 안 해줘. 문제가 좀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체크하고 봐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눈치 보겠지 않아요? 그죠? 미국 증시. 네, 오늘 살짝 눈치 보거나 아니면 좀 올라가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올라가면 네, 그냥 그래서 그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미국 증시가 뭐 살짝 횡보나 보합 나오면 우리도 그냥 횡보나 보합 정도. 근데 내일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내일 올라가면 오늘 지수를 잘 버텨준 계좌들은 내일 짜잔 하고 올라가겠죠. 누가 올라갈 것이냐가 문제긴 한데 이게 이제 조선과 원전과 로봇이 올라갈 것이냐. 이게 올라가면 대형주가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내일은 보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조선과 원전,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아예 얘네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버핏이 일본 주식을 산다고 그랬죠? 네. 버핏은 일본 주식 산대잖아. 우리 주식이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는 금통위도 있어요.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내일 금리를 낮출 것도 같은데 내일 금리를 낮출까요? 안 낮출 것도 같죠? 그냥 낮출 것도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금리를 참 금리도 정책을 어떻게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하고 네. 진지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이거를 좀 이게 잘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방향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 네, 미국이 워낙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 올렸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올릴 때 같이 막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릴 때 같이 막 내려가면서 분위기를 좀 확 잡아주고 해야지. 근데 미국은 솔직히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낮추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뭐, 이거 뭐, 엔캐리 트레이드 또 얘기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엔캐리가 또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을 이제 눈치를 좀 보고 금리 올릴 거란 말이지. 이제는 그 각국에서 뭐 이제 연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해야 돼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낮추려고 할 때 일본 눈치를 봐야 돼. 일본이 최근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청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 엔캐리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꽝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낮추기가 조금 애매하고 일본이 금리를 이제 좀 고정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유지 좀 해주거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새로운 대체거래소는요. 내일 한 번 더 심화학습편으로 컨텐츠 한 번 더 만들어 드릴게요. 네. 심화학습. 이거 아주 개요만 잡아서 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냥 거래 시간이 늘어나요.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컨텐츠를 제작했는데 생각보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화학습편으로다가 네, 댓글 꼬집어 가지고 네, 내일 컨텐츠 한 번 더 작성을 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대체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있잖아요. 뭔가 옛날 그 방송보다 조금 더 이제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내 얼굴이 일단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카메라는 같은 카메라인데, 이러면은, 4K 카메라나 이런 걸로 바꾸면 더 잘 나오려나? 조금 더 잘생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거보다. 그죠? 화질이랑 뭐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네. 특히 내 얼굴만. 뭐 차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이가! 차트가 까짓까마. 얼굴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나는 이쪽 화면을 안 보고 하니까. 네. 이쪽 거 안 보고 하니까 잘 몰랐죠. 자, 아무튼 그렇다. 네. 그렇다. 아니, 제 얼굴이 원래 까매요. 그동안은 감마였어, 감마. 색 보정. 빛을 많이 보면 하얘집니다. 네. 자,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죠? 전에는 뭔가 좀 구리구리 했는데 지금 화질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화질이 좀 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글씨들은 좀 잘 안 보이는 건가? 잘 보이는 건가? 뭐 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 네. 그렇다. 아, 그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뭐 원래부터가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저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수수료가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억대, 억대 자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해 봐요. 시계가 안 나와요, 지금. 시계가 안 나와서 저도 좀 그런데 그거 시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시계 앱이 있을 거야. 그 앱을 갖다 또 세팅해서 올려놓으면 괜찮습니다. 억대를 가지고 단타를 친다 이거야. 그래서 하루에 1억씩 사고팔고를 해요. 이게 한 달이면은 수수료를 무시 못하겠지. 아무리 싸더라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댓글에다가 수수료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 그거는 네. 금액이 작은 사람의 이야기고 금액이 큰 사람들은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같은 투자자가 있으면 네. 망하겠죠? 억대 단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하루에 샀다 팔았다를 한 두어 번까지 반복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 네, 내일 저녁에 대체거래소 심화편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걸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재산이 1억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단다치는 것과 전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1억으로 단다치는 것과 그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뭐 단타 한 1억 정도 해볼까? 투자 한 1억 정도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이 SOR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고 저는 이번에 영상에서는 굉장히 개요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네, 어떠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놔서 네, 내일 그 부분을 네, 또 이슈 진단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죠? 그래서 잘 됐어. 아예 대책을 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이제 3월 4일부터 대책을 해서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내일 이슈 진단 한 번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슈 진단. 네. 요거 쏠쏠하니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로 딱 파고들어서 하는 것들을 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는 강연에도 네. 아주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제가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아, 제 걸로 해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이번 달까지는 AI 못 씁니다. 제가 다 네. 혹사를 시켜가지고 AI 그 총량이 끝났어요. AI 총량이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은 지금 100개를 다 썼어요. 그리고 다음 달 1일에 다시 100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준비할 게 많아. 네. 그리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긴 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AI가 몸살이지, 몸살이야. 그러니까 이게 AI가 원래 좀 비싸요. 하는 게 비싼데 이게 최고 그 가장 비싼 그 플랜을 가져가면 무제한인 게 가끔씩 있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쓰면 좋은데 지금 내가 이제 워낙 울고 먹으니까 이제 무제한을 안 하고 최고 등급으로 가도 딱 정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씨 열받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AI 목소리를 제 걸로 해드려요? 근데 제 걸로 하면 제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재미없어. 재미가 없고 감정 표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우 화나 뭐 이런 것들 안 되고 아우 화나 이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목소리 따라하게 하면 돼요. 근데 감정이 안 돼. 감정 표현이 안 돼서 웃지도 못하고 와하하 그러면은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하하하 내 목소리로 이렇게 해요. 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아니 저기 안 보셨어요? 그 뭐야 주식 성공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나오잖아 내 목소리. 아, 또 이거 한번 들려드려? 아 요거를 안 보시면 안 되는데 AI로 만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산에 갈 때 나오는 거 있는데 네, 이런 데 다 와보셔야 된다니까요. 와보셔야 됩니다. 네. 와보셔서 들으셔야지. 여기 보면 여기 있지 여기 7부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산에서 딱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장에 봐봐. 나도 힘내서 올라. 이거 다 AI로 만든 거예요. 다가가 성투사 나왔잖아. 성투사에게 이게 나야. 물었다. 혹시 성투사님이세요? 성투사는 고개를 돌려 잘 들어봐요.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셨죠? 제가 강의를 자주 봐서요. 덕분에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를 바라봤다. 이렇게 산에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두 사람은 목소리가 나랑 똑같죠? 네. 이렇게 산에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어이가 없어. 말을 그리고 이었대. 뭐라고 하죠? 좀 멀리 길게 산을 하는 거 들어봅시다.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하락과 상승을 겪게 됩니다. 상승할 때는 힘들고 지겨울 수 있지만 하락은 순식간에 닥치며 공포스러울 겁니다. 목소리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네. 이런 것들도 다 AI로 만든 거고, 야, 이것도 진짜 노력이 아닙니까, 노력? 이게 10분짜리지만, 네, 노력이다. 강의하는 것도 있어요. 강연회 하는 것도 있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강연회 보고 싶으시면 강연회를 보실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보면, 그만 볼까? 네. 여기에 있나? 어디에 있지? 이거 아니고. 하락장의 공포에 있던가? 강연회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나? 아무튼, 9부에 있어, 9부. 포트폴리오 줄거리. 9죠. 뭐야? 강연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란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완전 나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아우, 씨. AI가 그림을 잘 그려요. 내 사진 딱 줬더니 바로 이렇게 딱 뽑아내잖아요. 자, 이게 바로, 네, 성투사죠. 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볼만한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 보면은 저런 거. 이번에 성공 스토리 올려드리고 있죠? 네. 넷플릭스 성공 스토리. 그 다음에 이거 넷플릭스 성공 스토리 말고도 애플 성공 스토리도 있어요. 이거 애플 완전히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얼굴. 여기 봐봐. 이런 거. 잡스하고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넷플릭스 성공 스토리. 이런 거 보면은 영화처럼 만들어요, 영화처럼. 사실을. 그리고 그는 옛날에 그 확신했다. 맥가이버 영화 같지 않아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야.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맥가이버 편하게 영화 영화를 같죠? 빌릴 수 있을 거야. 빠밤빰빰빰빰. 외국 놈들은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얼굴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제 사이트 오시면, 네, 많은 거를, 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슈 진단 같은 것도 같이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지금 내일 심화 학습을 들어보시면 저의 생각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외국 쪽도 다 하기 때문에 나쁠 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대체거래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정부에서 대체거래소를 출범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거래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 개똥 같은 소리죠. 네. 아닙니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 자체가 없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데, 일단 거래 시간이 좀 늘어나니까 직장인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시세 조작. 내일 들어보세요. 내일 들어보시면 시세 조작에 너무 취약하게 만들어놨어. 대체거래소가. 그래서 조작이 좀 될 수 있어요. 그 한국거래소하고 대체거래소하고 서로 분리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거래소만 막 뻥 튀어주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한,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에요. 제가 대체거래소에 대한 영상을 심화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는 굉장한 기본편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또 이제 좀 깊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댓글 이렇게 오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시고, 네, 내일 보시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새로운 거래소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한국거래소 통해가지고 증권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상장된 주식을 이쪽으로, 네, 중개를 해주는 거. 대체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뭐 꼭 필요하지는 않는데, 네. 그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한국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질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거 정기장 끝나고 거래를 또 하면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유동성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그런 건데, 네. 다 아닙니다. 네, 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내일,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네, 쭉 해서, 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면 되잖아. 그 댓글에 달린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다 대한 답변을 드리면 궁금증이 많이 사라지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면 조금 더, 네,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무방 있잖아요. 14시 무방이 있으니까 또 그때 내일은 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좀 잘난 척 좀 할 텐데. 아, 짜증나네, 요즘에. 네.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한 7시쯤에 보세요. 내일 저녁에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녹화 뜨고, 막 그러면은 편집하고 막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7시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면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할 테니까.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